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듀윌 한국사 최한나입니다. 자, 여러분 제56회 한능검이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정말 시간이 빠른데요. 자, 이제 2주가 남았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하는 문제 풀이까지 유형별로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기출선지를 바탕으로 키워드를 잡아서 어떤 식으로 학습하면 되는지 오는 그런 꿀팁들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제 2주 남은 지금 여러분들 제가 알려드린 꿀팁 잘 따라가셔서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이번 제56회 한능검 꼭 합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한능검 시험을 처음 준비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이제 2주 남은 시간 어떻게 보내야 될지 좀 막막하거나 불안하실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한테는 에듀윌 한국사가 있습니다. 자, 우리 에듀윌 한국사 채널에는요, 한능검의 여러 가지 꿀팁들, 영상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무료 강의가 있습니다. 심화부터 기본까지 무료 강의부터 또 저랑 같이 진행되는 D-2 최종 점검 생방송 적중 특강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험을 보고 나서는 100% 가다반 생방송까지 이런 영상들이 계속 올라오니까요. 놓치면 안 되겠죠. 여러분 구독, 알림 신청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자, 우리가 아까 무료 강의를 설명했었죠. 근데 이 무료 강의를 본인의 교재나 지금 현재 상황에 맞춰서 지금 들으시면 되는데 기본서 무료 강의와 2주 끝장 무료 강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은 2주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2주 끝장 무료 강의를 들으시는 게 시간적으로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공부할 때 좀 불안하고 막 힘들 때 있잖아요. 우리 공무원 한국사 준비하는 학생들, 선생님이 가르치는 실강 학생들도 불안해서 제가 이거를 많이 추천해줘요. 내가 아는 것 같은데 뒤돌면 좀 헷갈리고 문제 풀 때 헷갈린다. 자, 그럴 때는 누군가가 좀 물어봐 줬으면 좋겠다.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누가 물어봐 주겠어요. 친구들 다 공부하기 바쁜데 유튜브를 통해서 에듀윌 한국사에서 빈칸 채우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2주 끝장 교재의 선지, 기출 선지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담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내용을 빨리빨리 습득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2분이나 3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빠르게 여러분들이 반복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거, 이 영상 정말 추천해 드리고요.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10월 21일 목요일 밤 9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D-2 최종 점검 생방송이 있는데요. 여러분 시험 전에 처음부터 끝까지 쫙 정리하는 거 진짜 중요한 거 아시죠? 선사시대부터 현대사회까지 제가 한번 합격을 향해서 달려볼 예정인데요. 약 2시간 정도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전에 방송에서도 제가 목이 쉴 때까지 정말 열심히 여러분들 설명한 끝에 한 40문제 가까이 나왔는데요. 여러분 못 믿으시겠다면 최근에 영상이 올라왔으니까 적중 예언 영상 한번 쫙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한 다음에 내가 이 부분이 헷갈렸구나 다시 한번 머릿속에서 리마인드 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생방송도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잊지 마시고 꼭 10월 21일 목요일 밤 9시에 만나도록 해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이제 시험 보고 나면 내가 지금 합격을 한 건지 꼭 빨리 채점하고 싶잖아요. 자, 그럴 때 여러분 또 에듀윌 한국사에서 10월 23일 토요일 시험 직후 딱 시험이 끝나는 11시 40분에 가다반을 공개를 합니다. 지금 에듀윌 직원분들이 직접 시험을 보고 지금까지 총 20회 진행을 했는데 100% 정확도를 자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영상에서 우리가 이제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는데 우리 서경석 씨가 막 바로바로 즉석 이벤트로 선물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 에듀윌 서경석 씨가 특별 MC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저 한나쌤도 같이 나와서 여러분들 유형별로 요런 선지 너무 어려웠어요. 이 문제 풀어주세요. 그런 부분 소통하면서 실제로 문제를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D- 최종 점검 생방송하고 그리고 가다반 생방송은 우리 놓치면 아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에듀윌에서 알림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문자 알림 서비스를 해드리는데 이 사전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만 해도 100%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 문화재 끝장 노트 PDF 학습 자료가 있어요. 칼라로 보는 거죠, 여러분들. 요즘 문화재 자주 나오는 거 아시죠? 한능검에. 자, 그래서 이거 학습 자료 드리고
취업인강 30% 할인 쿠폰은 100%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중에서 300명 뽑아가지고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시라고 오로나미 씨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사전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생방송 중에 우리 여러분들이 공부도 할 수 있고 인강도 들을 수 있고 중간중간 막 우리 넷플릭스도 볼 수 있는 삼성 갤럭시 태블릿 PC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사전 문자 알림 신청하시고요. 어떻게 신청하느냐? 이 밑에 보시면 더보기란에 링크도 있고요. 이쪽에 아이카드 클릭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2주 남은 지금 여러분들한테 정말 필요한 교재는 기출문제잖아요. 에듀윌 한국사 시리즈 기출 600제입니다. 시중에 한 500제 정도 문제는 있는데 600제는 정말 많은 문제가 수록되어 있는 거예요. 총 10회 분량의 문제가 수록되어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되게 두꺼워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분철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쫙 빼면 3개의 이렇게 문제집이 나옵니다.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일단 소개해드리고 싶은 문제가 유형이 그러니까 일단은 문제 기출 문제가 있고 첨삭 해설이 있고 빈출 패턴이 있어요. 이 빈출 패턴은요, 여기 보시면 주제를 50개로 뽑아서 우리가 이제 한능검이 50문제니까 50개로 주제를 뽑아서 그 주제마다 자주 나왔던 문제 유형들을 어떤 문제가 이렇게 자주 나왔는지 빈출 유형을 완벽히 파악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최종 마무리할 때 너무 좋은 그런 교재인 거죠. 알차게 활용하면 충분히 여러분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정말 이렇게 축소된 요약본 그런 것도 원하잖아요. 에듀윌 한국사 시리즈 우선순위 50입니다. 50개의 시험에 잘 나오는 주제만 싹 뽑아가지고 정말 에듀윌 교재의 노른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핵심 내용뿐만이 아니라 기출선지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마지막 최종 마무리할 때 너무 좋은 교재고요.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핸드북으로 활용하면서 이렇게 암기북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다니기 좋은 그런 교재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2주 남은 시점에 어떤 식으로 공부하면 되는지 학습 전략을 짜드릴 건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부 어느 정도 했는지 그 속도에 따라서 3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설명해 드린 부분은 우리 에듀윌 교재를 바탕으로 그리고 에듀윌 무료 강의를 바탕으로 설명해 드린다는 점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자, 먼저 첫 번째는 2주 끝장 강의를 완강했다. 아주 올바른 예예요. 이제 완강을 하셨기 때문에 그럼 바로 기출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1.5주 동안에는 기출문제를 풀면서 취약 이론을 보충해 주시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부분은 조금 다시 어렵다, 헷갈린다 그러면 강의를 다시 한번 그 부분만 찾아본다든지 그렇게 공부를 완벽히 해 주시고 나머지 0.5주는 최종 마무리를 하는 건데요. 자, 그럴 때는 역시 우선순위 50교재가 딱 걸맞은 교재입니다. 우선순위 50 교재는 핵심 주제 50개의 주제를 뽑았는데 자주 나오는 기출문제에서 선지 4,000개를 뽑아가지고 추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마무리할 때 너무 좋은 교재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1.5주는 기출문제를 풀고 취약이론을 보충한 다음에 마지막에 우선순위 50으로 마무리해서 완벽하게 대비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은요. 나는 아직 2주 끝장 교재를 완성하지 못했다. 무료 강의도 완강하지 못했다. 그런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요. 아직 수강 중인 학생들은 저랑 좀 약속을 해주셔야 돼요. 다음 일주일 영상 D-9 영상이 나올 때까지 완강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약속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주말까지 이용해서 완벽하게 완강을 해 놓고 그리고 이제 이론을 완벽히 마무리한 다음에 나머지 1주는 기출문제를 푸시는 거죠. 근데 이때 기출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들이 막 풀고 채점하고 그럴 시간이 좀 없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보고 밑에 해설 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낯선 선지라든지 생소한 선지가 없게끔 꼼꼼하게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좀 시간이 남는다. 그럴 경우에는 아까 소개해드렸던 우선순위 50 교재를 가지고 다시 한번 최종 마무리를 해주는 것도 너무 좋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시작이 반. 오늘부터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다. 지금부터 준비할 거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혼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집중력 있게 공부한다면 합격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런 분들, 나는 초고도의 집중력으로 나는 좀 벼락치기형이다. 자, 그런 분들은요, 일주 동안 우리 이주끝장 교재를 보시면서 무료 강의를 들으시는데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선사시대부터 들을 수 없어요. 과감하게 자주 나오는 일단 조선시대 근현대사 위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뽑아가지고 보시라는 거죠. 나머지 주제는 어떡하나요?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자주 나오는 주제들만 뽑아가지고 강의를 듣고 그리고 내용 정리를 이제 일주 동안 빡세게 하신 다음에 나머지 일주 동안에는 기출문제를 풀어줍니다. 기출문제를 풀 때 최대한 집중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문제 위주로 풀 때 문제 풀고 또 답을 꼼꼼히 이제 해설을 꼼꼼하게 읽는 그런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근데 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진짜 약속해 주셔야 됩니다. 최대한 집중해서 공부한다라는 거. 내일 시험 본다. 내일이 기말고사다. 뭐 그랬을 때 벼락치기 하는 그런 집중력으로 공부하셔야지만 합격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꼭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공부할 때 뭐 여러분 이 세 가지 유형 모두 다 공부하는 방법은 제가 전에도 알려드렸지만 반복학습이 중요하다라는 거. 자, 어떤 유형이든 무조건 어떤 식으로 공부하느냐. 이주끝장 교재를 보시면 여러분들 주제 1, 뭐 고구려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 그럼 이제 고구려에 대해서 이제 빅데이터를 쭉쭉 읽은 다음에 공부를 하신 다음에 기출선제 재합하기로 빈칸을 넣는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백제를 배울 거다. 그러면 이럴 경우에 다 바로 백제를 이제 빅데이터 보는 게 아니라 고구려부터 백제를 공부하고 다시 또 빈칸 넣기도 고구려부터 백제. 자, 그리고 다시 또 신라에 대해서 공부할 때도 고구려, 백제, 신라 빅데이터 쭉 보고 또 빈칸 넣고 이런 식으로 빠르게 눈에 바르듯이 누적 반복 학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계속 중첩 이런 식으로 누적되도록 누적 반복 학습이 중요하다라는 거 여러분들 항상 반복이 답입니다.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한국사는 암기량이 많아요. 대충 이렇게 그 주제만 봐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무한 반복해서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기출 600제와 이주끝장 엔드노트를 활용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실제 교재를 보면서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2주 남은 이 상황에서 우리 기출 600제와 이주끝장 엔드노트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테스트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여기 우리 이번 최근에 53회 문제로 한번 풀어볼 거예요. 자, 53회 문제를 10번을 보시면 자, 우리가 10번에서 이 다음 검색창에 들어가 왕의 제1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이게 고려 광종인 걸 알 수 있는 건 연호를 광덕으로 정했다. 그리고 백간의 공복을 정했다. 그리고 광종이 사실 불교를 되게 많이 융성시켰거든요. 이렇게 승려를 국사와 왕사로 삼았다. 이런 걸 보고 우리가 힌트를 광종인 걸 알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1번 선지부터 꼼꼼히 보는 거예요. 자, 전국에 12목을 설치했다. 성종 12목으로 우리가 외워둬야 되는 부분이죠. 최승로의 건의로 12목 설치했잖아요. 성종이에요. 자, 크게 한번 써볼게요. 성종. 자, 그리고 이번에 보면 주전도감을 설치했다. 의천의 건의로 주전도감을 설치해서 해동통보를 발행했다. 바로 고려 숙종 때입니다. 자, 3번 보시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비한건법을 실시했다. 자, 노비한건법 이게 정답인 거죠.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란 침입에 대비하여 개경의 나성을 축조했다. 현종 때 있었던 일이죠. 나성 축조. 자, 그다음에 국자감의 서적포, 도서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서적포를 두어서 출판을 담당하게 하였다. 역시 고려 숙종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3번으로 쉽게 문제는 풀었지만 갑자기 주전도감? 서적포? 개경의 나성을? 이런 식으로 조금 애매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럴 때 그냥 넘어가지 말고 이때 바로 이주끝장 엔드노트를 그 부분을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위를 펼쳐가지고 거기다 이제 적어 놓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고려 왕이니까 고려 왕 쪽으로 쭉 가보면 자, 여기 이제 고려 왕을 펼쳐서 자, 여기에 이제 다 고려 왕들이 있잖아요. 여기 광종 나왔잖아요. 광종의 이 노비한거법 중요하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내가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여기 개경의 나성 이거 좀 낯설었다. 현종 때 그런 게 있었구나. 근데 여기 좀 나성이 없잖아요. 그럼 현종 때 개경의 나성을 세웠다. 요거를 이제 좀 적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숙종 너무 낯설었다고 했죠.
그 축종의 주전도감 여기다가 써주고 그리고 서적포도 써줍니다. 그래서 내가 모르는 게 없게 여기다 계속 추가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에서 내가 이제 이거를 이제 내가 나중에 여기서 이제 보면은 노비안거법도 좀 살짝 헷갈렸다. 그럼 여기다 이제 색칠을 좀 해주고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이거를 완벽히 알았을 때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여러 번 봐가지고 다 외웠어. 그럴 경우에는 숙종의 주전도감 이제 외웠어. 그럼 지워주는 거죠. 서적포도 외웠어. 그럼 지워줘. 그런 식으로 체크하고 지워가면서 이제 내가 더 이상은 모르는 게 없게 나의 약점이 없어지게 END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능검에 자주 나오는 대표 유형별로 문제 2가지 정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서 이런 식의 풀이법이 있구나 하면서 공부도 하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먼저 4번 밑줄 그은 이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시면요. 여기에 울진 봉평리 신라비가 나왔어요. 자, 신라비, 신라꼬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라의 왕이라는 힌트. 그리고 병부설치, 율령반포 나왔습니다. 율령반포, 병부설치 이거 하면 바로 법풍이 나와줘야 돼요, 여러분. 자, 이거 이렇게 외워주면 좋거든요. 율령이라는 게 법이잖아요. 법으로 흥했다. 법풍왕. 바로 연결이 되죠. 자, 그래서 이게 법풍왕 때 비석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밑에 선지를 보시는데 선지 풀 때도 이 선지가 무슨 왕인지 짝짝꿍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꾸 왕의 업적을 여러분들 기억하기 좋아요. 1번 보시면 이사부를 보내서 우상국을 복속했다. 우상국, 독도 포함이잖아요. 그래서 독도는 우리 땅에 나오는 지중왕이죠. 자, 그래서 관료전을 지급하고 2번 노급을 폐지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관료전 지금 노급 폐지 이거 신문왕이죠. 자, 그 다음에 3번 2차돈의 순교로 불교를 공인했다. 불교 공인 2차돈 순교 힘피 법풍왕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3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4번 인재 등용을 위해서 독서 상품가 이건 원성왕이었죠. 자, 그 다음에 5번 거칠부역에 명해서 국사를 편찬하게 하였다. 바로 진흥왕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제에서는 근초고왕 때 고흥이 석이라는 역사서를 썼다. 주로 전성기 때 역사서를 쓴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선지를 풀 때도 이렇게 왕별로 이렇게 해보면 자, 보세요. 이렇게 자주 나오는 왕을 한번 뽑아봤는데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장수왕, 광개토대왕 둘이 거의 번갈아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광개토대왕은 광개토대왕 릉비와 함께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장수왕의 남하정책, 충주 고구려비와 관련해서 나올 수 있고 백제 무령왕 정말 자주 나오죠. 벽돌무덤, 중국 남조의 양과 교류했다라는 부분이나 그리고 수도를 이제 사비로 옮기면서 성왕의 중흥에 대한 부분이나 진흥왕의 관상선 전투로 배신을 때렸다. 이런 거 자주 나오고요. 신라는 지증왕, 법풍왕, 진흥왕이 거의 트로이카 3인방으로 자주 나오는데 역시 법풍왕 나왔죠. 자, 이런 식으로 자주 나오는 왕은 왕별로 좀 그렇게 정리를 해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꾸 나오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선지 풀 때도 이렇게 공부하면서 푼다는 거 이런 식의 방식 아주 중요하다. 자, 15번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해서 고르는 건데요. 자, 명학소에 망이망소의 자, 공주 명학소에 망이망소의 난 우리 외웠잖아요. 망이망소의 난 만적의 난 이때 이런 농민반란 등 왜 일어났다? 무신정변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무신들이 치고 일어나가지고 하극상의 시대니까 이때 무신들의 수탈도 심했고 많은 농민봉기가 일어났다라고 공부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망이의 고향인 명학소가 충순현으로 승격했다 이런 내용이고 자, 연표 문제인데요. 자, 이 연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딱 봤을 때 무신정변 바로 나오잖아요. 요건 조금 쉬운 연표 문제. 그래서 라가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앞뒤 인과관계를 묻거나 그리고 연표로 이렇게 고르는 문제들 뭐가 많이 나오느냐? 자, 보시면 삼국시대 이 나당동맹 체결 시기에서 삼국의 이런 신라의 통일 순서 문제, 앞뒤를 묻는 문제 많이 나오고요. 백제와 고구려의 부흥운동 시기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부흥운동 같은 경우에는 뭐가 먼저겠어요? 백제가 먼저 멸망했으니까 백제부흥운동, 그 다음에 고구려 부흥운동이겠죠. 자, 그 다음에 고려 같은 경우에는 무신정권기 농민과 천민의 봉기 지금 나왔잖아요. 망이 망소의 난, 만적의
난 어느 시기다? 무신정권 시기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자,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많이 어려워하는데요. 천주교 박해 시기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신해 박해, 신유 박해, 병인 박해 이런 식으로 각 왕별로 알아주면 좋아요. 신해 박해는 언제예요? 정조죠. 신유 박해, 순조고, 병인 박해, 흥선대원군 시기죠. 이런 식으로 시기적으로 나누는 거. 자, 근대에서는 병인양요, 신미양요 요거 일어난 순서 우리 열심히 공부했었어요. 병인 박해 때문에 병인양요가 일어났었고, 그리고 오페르트 도구 사건이 일어나고 신미양요, 그래서 척합이 세웠다. 이런 식의 순서. 그리고 검은도 사건과 관련된 시기도 자주 나온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검은도 사건 1885 연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제강점기 같은 경우에는 국민대표회의 개최 시기가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바로 1923년이죠. 임시정부의 위기가 있었고 한국광복군 창설 시기, 이것도 막판이잖아요. 바로 1940년도에 한국광복군 창설 시기, 이런 식으로 그 시기별로 연표 문제 많이 나온다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형별로 문제를 한번 쫙 풀어봤어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좀 이런 문제풀이라든지 실제 교재를 가지고 활용하는 꿀팁들을 많이 알려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뭔가 학습 의욕이 좀 더 생겼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2주에서 이제 다음 영상은 1주 영상으로 찾아볼 건데요. 자, 이러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얼마 안 남은 시점에도 항상 불안할 때 학습 꿀팁이나 뭐 무료 강의나 이런 것들 모두 다 에듀윌 한국사에 계속 올라오고 있으니까 여러분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저는 이제 다음 주에 마이너스 이제 1주 전, 그렇죠? 1주 전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는 정말 막판이니까 막판 꿀팁들 많이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